요점만 플레이 요플레. 오늘 떠먹여줄 뉴스는요, 해운대 그랜드호텔이 돌연 폐업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배경이 뭘까 취재를 하다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나선 부동산 개발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알아보니까 이상하게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부동산 쇼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생활형 숙박시설 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공익적인 사업입니다라고. 나중에 해운대 해수욕장 생활형 숙박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앞마당, 개인 정원, KBS 부산 사회부 최위지 기자입니다. 해운대 그랜드호텔이 지난해 말에 돌연 폐업을 했는데 지역에서 그래도 5성 등급을 받았고 되게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그 배경이 뭘까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그 자리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나선 부동산 개발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랜드호텔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해운대에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소규모 모텔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곳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온 상태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그런 매물을 사들여서 그곳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숙박업소들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러고 취재를 하고 몇 주가 지난 이후에 그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조차도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돼서 취재를 했고, 이 오피스텔 같이 이렇게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개별 소유주에게서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유주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계속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설득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사실 오피스텔보다는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들에 많이 접촉을 해서 매입을 한 편인데 이상하게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알아보니까 오피스텔을 매입하기가 쉬워진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오피스텔이나 집합 건물이 많으니까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유주 100%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80%의 동의만 얻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추진해서 내년 6월부터 그 법을 시행한단 말이죠. 사실 정비할 필요가 없진 않죠. 계속 노후된 주택들은 생겨나고 그럼으로써 그 도시가 조금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재건축을 활성화하라고 규제를 완화해 준 건데, 부동산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들여서 건축 허가까지 받는데 일을 진행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련법에 맹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이번 취재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7가구짜리 오피스텔이었는데 45가구는 오피스텔을 팔기로 했는데 나머지 2가구는 절대로 오피스텔을 팔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라든지 자기가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80% 이상이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재건축도 결정이 됐고 건축 허가까지 100%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요. 개발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80% 이상 동의율만 생기면은 그냥 뺏기게 되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거나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오피스텔이 무너지는 거라면 조금은 그래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 뜬금없이 내려온 부동산 개발업체가 자기들 수익 얻겠다고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오피스텔 취재하려고 찾아갔는데 다름 아닌 서울에서 내려온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분들이 우연히 거기 계셔서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오피스텔 사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동산 쇼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이면 무조건 주인이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산대요. 안 팔겠다고 하면 안 사면 그만이래요. 다른 건물 사면 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생활형 숙박시설 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뒷골목에 이런 허름한 모텔들 깨끗하게 지어서 올리면 해운대 이미지도 좋아지고 부산시도 발전하는 공익적인 사업입니다라고 저한테 공익이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난개발에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좋은 건물 생기고 그냥 깨끗하게 발전되고 좋은 게 아니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은 아파트처럼 거기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입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다른 점이 뭐냐면, 아파트는 지었을 때 학령 인구라고 해서 원래 있던 아파트들이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있으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과밀학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어줘야 되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 면수도 있고, 아파트의 경우는요. 그리고 교통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백 가구 이렇게 주민들이 들어오면 학교는 과밀 학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주차 면수 확보 안 되면 주차난 일어날 거고요. 교통난도 불보듯이 뻔한 일이고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별장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곳이지 오래 살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입신고를 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분양도 그래서 잘 되는 편이고, 국회와 시의회, 해운대 구청장이나 부산시 건축위원들도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난립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개발하고 있는 속도가. 넉놓고 앉아서 입법될 때까지, 개정안 발의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개발하는 속도를 못 맞춘다는 거죠. 이미 개발이 다 일어나고 나서 못 짓게 하면 사후 약방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 관광객들이 와서 잠을 자고 또 관광을 하고 그런 곳이 해운대인데, 숙박시설들을 다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일부만 주거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만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해운대 해수욕장 그냥 생활형 숙박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앞마당? 개인 정원? 그게 바로 사유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물론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죠. 근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분들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발 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과 피해는 다 부산 시민들이 계속 겪어 나가야 되는 거죠.